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년 청년 김일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운동 편인데요. 이 TFT에서 어깨 운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했을 때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관절로 되어 있고 근육의 명칭 자체가 삼각근이라고 합니다. 어깨는 숄더지만 근육은 델토이드 머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면, 측면, 후면 이렇게 세 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사레레라고 하는 운동을 좀 많이 헬스장에서 접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져오는 이제 오류들과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비교적 적은 중량으로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깨에 관련된 질환으로 많이 고생들을 하고 거기에서 체형적인 그런 변형 때문에 많이 힘들어들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운동을 진행할 때 기능의 부전으로 인해서 자극보다는 아픈 부위가 많아지고 나는 분명히 어깨 운동을 하는데 목이 뻐근하거나 아니면 팔이 아파지는 그런 다른 쪽으로 이제 자극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오피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의자병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장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키보드를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이 자세에서 중력에 의해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쏠리게 되고 허리는 긴장을 늦추면서 허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육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체형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을 할 때 선생님들은 체형 자체가 스탠다드하지만 센터에 오시는 회원님들은 거의 한 80~90%가 다 체형적으로 이렇게 기능이 다 떨어진 상태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SMR이라고 하는 폼롤러를 이용한 자가근막 촉진을 먼저 선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근육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기능이 회복이 됐을 때 그때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운동을 진행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동작을 봤을 때 이렇게 몸통이 있으면 몸통과 팔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통, 체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팔이 위쪽이 아닌 옆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원님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영상이나 아니면 몸이 좋은 분들 또는 중급자 이상 분들이 운동을 하는 거를 보고 그대로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능이나 체형이 다른데 다른 부위로 자극이 빠지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거나 아니 부상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손목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걸 회내라고 하는데 회내를 시켜서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들이 한때는 많이 유행을 했고 그리고 그런 동작들로 인해서 말린 어깨가 오히려 이렇게 관절과 관절 사이가 간격이 좁아지면서 마찰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제일 쉽게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섰을 때 그냥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세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물체 또는 뭐 덤벨 아니면 뭐 물통, 물병 이런 걸 들고 그냥 가볍게 사이드 레터럴이니까 옆쪽으로 그냥 몸에서 외측으로 진행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었을 때 어깨에 가장 힘이 잘 들어가는 지점까지만 동작을 취해주시면 됩니다. 이 메커니즘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에서 가장 기본과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팔꿈치의 굴곡을 만들거나 손목을 돌리거나 하기 전에 그냥 본인의 체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를 취하시고 불필요한 부위에 힘을 다 빼셔야 돼요, 첫 번째로. 그리고 나서 그립의 안정성을 확보. 일단 그립을 잡을 때는 최대한 견고하게 잡는다는 생각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옆쪽으로 밀었을 때 어깨 외측에 힘이 잘 들어가는 지점까지가 여러분의 가동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진행을 할 때 헬스장에 있는 거울을 잘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생각보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의 자극을 쉽게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모멘텀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팔의 길이 그러니까 이 몸에서 무게까지의 길이와 중량을 곱하면 모멘텀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팔 길이가 50cm고 중량이 10kg다. 그러면 500이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500으로 이 무게를 들게 되는 거죠. 5kg를 500으로 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반 정도 구부렸다. 그러면 이 50cm가 아니라 25cm가 되고 이 값이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를 많이 구부렸을 경우에는 훨씬 더 쉽게 무게를 다룰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형이 스탠다드하지 않다는 거죠. 날개뼈가 들려 있고 또는 어깨가 말려 있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들다 보면 분명히 위쪽에 있는 상부 승모근이나 아니면 앞쪽에 있는 흉쇄요들근이나 또는 뒤에 있는 견갑거근 근육은 워낙 많기 때문에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육들이 추가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로 타격을 받아야 되는 주동근이 참여도가 떨어지고 주객이 전도가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상황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편하게 선 상태에서 팔을 일단 다 펴시고 윗팔과 아랫팔, 상완과 하완을 연합시킨 상태에서 외축으로 드는 구간까지 설정을 해서 본인의 어깨에만 자극이 들어간 지점에서 동작을 진행해 보시면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적은 횟수로 자극은 크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근과 주동근을 같이 쓰는 것도 좋지만 협력근은 TFT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동근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거울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을 계속 관찰하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의 동작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 어깨 운동 편 1편은 여기까지고요. 이 편에서는 비하인드 레터럴 레이즈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깨 사이즈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바벨 프레스, 밀리터리 프레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